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올게 왔습니다.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고요. 최근에 2차 전지가 상당히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지금 어떤 구간이고 앞으로 어디까지 또는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될까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요. 내가 2차 전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 좀 중립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좋은 내용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들 정말 달아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조금 감사한 마음에 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2차 전지가 2년 만에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반등하면서 관련 ETF도 수익률 상위권으로 정말 대부분을 좀 휩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도 오를 만큼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ETF 상승률이 단기간에 뭐 크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뭐가 많이 올랐을까 확인해 보니까 2차 전지가 제일 셌더라. 레버리지 상품인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가 34%, 타이거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가 29% 해서 30% 안팎의 수익률이 나와줬고요. 이외에도 대부분 2차 전지 ETF들이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 3분기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깜짝 실적 영향도 있고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을 관리하기 위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ESS 수요가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 부분도 수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전기차의 수혜만 있었다면은 이제는 ESS라든가 2차 전지 전반에 전체적인 수요가 올라오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일단 뭘 사야 되는가 이거랑 두 번째는 어느 구간에 와 있는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그냥 내려왔다가 그냥 잠깐 반짝하고 이대로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대로 회복을 못하고 아니면은 반등했다가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과연 어느 구간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리튬 가격이요. 이걸로 우리가 좀 2차 전지의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2차 전지의 지금 21년도, 22년도 가장 대세 상승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당시에 말도 안 되게 리튬 가격이 치솟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재가 7만 3천 위안인데 이게 7만 3천 위안 밑이겠죠. 뭐 한 4만, 5만 이런 위안 정도에서 60만까지 치솟아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리튬 가격이 치솟은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뭐 전기차 수요 증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 인플레이션이 그냥 터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소재 가격,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때였거든요.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인플레이션으로 이 전기차의 주가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리 인상하고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죠. 그러면서 단가가 떨어지고 전기차에 대한 단기 수요 둔화가 나오게 되면서 좀 가격도 쿡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 구간으로 와 있는 상태고 23년에서 24년은 좀 크게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2차 전지 재고평가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거 하나하나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 거고요. 21년에서 22년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사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뭐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21년도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을 미친 듯이 끌어올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배터리가 좀 편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배터리 수요 기대감으로 대량 생산과 소재 확보를 많이 해놨어요. 그 당시에 앞으로 전기차 많이 탄대 전기차 수요가 엄청나대 하면서 열심히 배터리도 많이 만들어 놓고 소재도 많이 확보를 해놨는데 그 이후에 이 전기차를 막 탈라 그러니까 인프라가 부족해. 그러니까 충전소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단기에 확 주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슬슬 둔화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전기차가 이 미국에 한파가 왔는데 못 움직이더라. 그래서 전기차가 날씨가 너무 추워버리면은 이 배터리가 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이 겹치면서 사실 수요도 좀 떨어지고 제일 큰 거는 인플레이션이 꺼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재 가격 하락이 나오니 기존에 만들어 놓은 배터리의 재고 평가 손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설명 다시 드릴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의 기대감이 크니까 이제 리튬 가격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배터리를 열심히 만들어 놨어요. 요 구간에서. 뭐 지금 보시면은 한 40만에서 60만 사이에 배터리를 열심히 만든 거예요. 야, 앞으로 수요 엄청나대. 그래서 막 만들었어. 그러면은 지금 원가가 얼마예요? 40만에서 60만이잖아요. 근데 가격이 훅훅 떨어졌어요.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40만, 60만 하던 게 뭐 못해도 20만에서 10만까지 떨어진 거죠. 한 3분의 1에서 한 6분의 1이 돼버린 거예요. 단가가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60만에서 만든 배터리 가격이랑 여러분들 20만에서 만든 배터리 가격이랑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뭐 3분의 1 그냥 단순하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최소 한 절반 가격으로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100만 원 주고 만들었으면 사실 여기 가면은 지금은 한 50만 원이면은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때 만들어 놓은 배터리의 자산 가격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주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얘네가 단가 쭉 떨어져서 지금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50만 원이야. 그러면 뭘 하냐? 1년마다 재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재고 가치 평가를 하는데 이 재고 자산이 지금 얼마야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100만 원 주고 만들었던 게 지금 보니까 야 50만 원이면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 뭐 소재 가격이든 아니 배터리 가격이든 재고 자산이 100만 원이 얼마 되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5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5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익계산서에는 이 마이너스 50만 원이 손실로 잡혀버려요. 실제로 손해가 났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이걸 50만 원에 팔거나 처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이 된 거라서 평가 손실 난 거예요. 그냥 숫자로만. 그냥 이 재무상태표, 이 손익계산서 상으로만 손해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만 원 찍힌 거예요. 그래서 23, 24년도에 2차전지 기업들 마이너스가 미친 듯이 난 이유가 뭐냐? 그 재고평가 손실 쳐낸다고 이때 손해가 무시막지하게 난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도 적자로 돌리고 적자나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하락하는 거에 미리 만들어 놓은 소재나 배터리에 대한 손해가 정말 무지막지했다. 여기 이쯤까지. 근데 보면은 단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잖아요. 오르기 전 수준에 이 단가가 안정이 왔단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더 이상 재고평가 손실이 날 게 있다 없다? 25년도는 없다. 왜 24년도는 있다 없다? 있다. 왜 24년 3년도 거 평가해야 되니까. 이거 평가해서 24년도 와가지고 평가해보니까 적자. 그 다음에 25년도에 24년도 거 적자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25년도 와서 이제 이제 없구나. 이제 횡보구나. 해서 이제 평가 손실이 없고 이제는 앞으로 뭐가 있다?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증가하면은 그대로 매출이나 수익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다 얘기하지만 소재 가격이 최저점을 찍었죠. 그 다음에 2024년 이후 재고평가 손실이 더 나올 게 없죠. 왜? 지금 가격 저점 찍었고 횡보하고 있고 사실 더 빠질 것도 없어요. 더 최악도 없습니다. 그럼 2025년이 사실 저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23, 24가 바닥, 그 다음에 25가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 26부터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단가 조정은 다 끝났고 단가 빠질 건 없는데 26년부터 수요가 증가하니까 너가 뭔데 수요가 증가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이 재고평가 손실에 대한 이론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재고평가 손실이 뭐냐? 예를 들어 21년, 22년
소재 가격이 치솟을 때 배터리를 100만 원 주고 만들었다. 근데 23년 전기차 수요 둔화와 인플레이션 둔화로 소재 가격이 폭락을 했다. 쭉 떨어졌죠, 아까 리튬. 그래서 배터리를 60만 원에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좋은 거죠. 근데 이미 만들어 놓은 거 21년, 22년에 만들어둔 배터리는 재고 자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은 뭐냐면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재고 자산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100만 원짜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60만 원으로. 왜 지금은 60만 원 정도로 만들 수 있으니까 평가가 돼버리죠. 그러면 40만 원만큼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방금 얘기한 대로 평가 손실이에요. 평가를 했더니 자산 가격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팔았거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평가 손실이 생기면 손익계산서에 악영향이 생기는데 반대로 지금 60만 원으로 떨어진 이 배터리를 내가 다시 그 이상에 팔잖아요. 그럼 70만 원, 80만 원 팔잖아요. 그러면은 그 10만 원, 20만 원은 다시 수익으로 반환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나올 수 있는 수익보다도 좀 과대하게 앞으로는 계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100만 원 주고 만들었는데 딱 100만 원에 팔면은 사실 이거는 수익이 그냥 적당한 거잖아요. 근데 23, 24에 이미 이거에 대해 단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손해를 다 봤어요. 그럼 그 손해본 거를 언제 돌려받는다? 이거를 다시 평가해서 다시 수익으로 전환되는 26, 27에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왜? 60만 원은 손실 잡혔지만 이제는 이거를 다시 80만 원, 90만 원에 팔면은 그 20만 원, 30만 원은 추가 수익으로 이제는 잡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앞으로 미국 공장입니다. 지금 약간 보면 진한 글씨가 있고 보면은 이제 약간 연한 글씨가 있죠. 이 연한 글씨는 뭐냐면 건설 중이고요. 진한 글씨는 건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시간주, 그 다음에 오하이오, 테네시주 이 세 개는 지금 건설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한 거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온타리오 이게 이제 25년부터 해서 26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공장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완공이 이제 25년도에 거의 끝난다 보면 돼요. 그럼 이제 뭐예요? 25년도에 완공된다고 공장이 바로 돌아가나요? 아니죠. 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가동률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올려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25년이 제일 낮을 거고요. 26년, 27년 갈수록 가동률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뭐예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공장을 오래 완공을 하지만 완공된다고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26, 27 거쳐서 가동률이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제 북미 라인 출하량입니다. 가동률 싹 돌려서 얼마 나오냐? 이 기가와트시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24, 25 그래서 이거 예상치입니다.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합계가 달라지지 않아요.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공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생산량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동률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25에 완공하더라도 실질적인 성장은 26부터다. 그리고 27까지 가동률이 이렇게 올라간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32기가와트시, 35기가와트시, 그 다음에 26이 언제입니까? 57기가와트시, 70기가와트시.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그래서 보시면 24, 25에 매출액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사실 실적이 더 좋게 나온 이유는 재고평가 손실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 26년도부터 실적이 크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 총 매출액을 보더라도 25에 딱 꺾였다가 26, 28 쭉 우상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장이 만들어지고 가동률이 올라가는 시기인 26, 27이 제가 봤을 때는 메인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단기 급등, 단기 상승으로 보는 건 제 개인적으로 조금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크게 저는 이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언제 변화한다? 26, 27이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지는 시기다. 그래서 2차 전지는
25년이 저점이고 26, 27을 아마 추세 정도로 좀 우리가 보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차 전지가 단기간에 상승이 크게 나왔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25년 상승보다는 26, 27년 가동률 상승 추세가 중요하다. 왜? 25는 완공되고 26, 27은 이제 가동률을 올리는 시기다. 그래서 21년, 22년은 전기차 첫 수요 폭증에 의한 상승, 인플레이션에 의한 상승이었다면 이제는 구조적 성장이에요. 진짜로 원자재 가격이 아니라 소재 가격이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정말 수요가 늘어나서 정말 원하니까 올라가게 되는 구간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ESS, 전기차 배터리 등 2차 전지의 산업 성장에 놓여 있고 등락을 반복한 추세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26, 27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내 생산량이 가장 많아 긴 관점에서 관심을 두는 게 맞다. 단기로 보면 안 돼요. 26, 27 이렇게 길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기업 하나 보긴 좀 부담이야 라고 한다면 이제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ETF를 좀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이제 이거는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그냥 인덱스, 그냥 추세를 따라가는 ETF다. 타이거 2차전지 탑10 이게 이제 평균적인 2차전지고요. 나는 소폭이라도 포스코홀딩스 쪽에 조금 기울이고 싶다. 그러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보시면 됩니다. 나는 소폭이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기울이고 싶다. 그러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전지 ETF도 좀 레버리지처럼 격한 게 아니라 좀 격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생산량이 제일 많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단기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기업 보더라도 뭐 삼성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을 본다고 했을 때 추세가 어떻게 전환이 되냐. 보시면 추세는 천천히 한번 싹 쌌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하면서 추세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추세는 한순간에 이렇게 V자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결국엔 저점을 찍고 거래량 수급이 전환되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이 하락이 여러분 6개월이에요. 보시면 6개월 오르고 6개월 하락하고 다시 6개월 오르고 2, 3개월 하락하고 다시 오르고 하락하고를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2차전지가 단기간에 이렇게 오른다 하기보다는 추세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2차전지가 왜 회복이 되는지 왜 상승하는지 이해됐고요. 그 중에서도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해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이랑 자율주행 저희 시장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까지도 저희가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 시황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냐?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입력해봤자 제가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받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저희는 이 정식 투자자문사예요. 그래서 믿으셔도 되고요. 저희는 딴 거 안 바랍니다.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은 푸시 알람을 쏘거든요. 그럼 여러분 푸시 알람에 대해서 그냥 동의, 뭐 승인, 허용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저희 들어가시면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 맨 밑에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 10월 17일, 16일, 15일, 14일 추천주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무료로 전부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꼭꼭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댓글, 관심,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